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데이터 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랩 박사과정 김선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논문은 Query Expansion for Patent Retrieval Using a Modified Stella Mass Black Hole Optimization입니다. 이 스텔라 매스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이 특허를 검색할 때 쿼리, 특허 검색식을 어떻게 확장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 먼저 쿼리 기반의 검색의 정의와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쿼리에 포함된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관련 문서를 검색하는 방식을 쿼리 기반 검색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증가와 함께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이 쿼리 기반 검색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 쿼리 기반의 검색은 이 쿼리에서 쓰인 단어, 이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랑 실제로 문서에서 쓰인 단어가 다를 경우에 검색이 힘들다는 단어 미스매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는 많은 동음이어 다이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단어들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쿼리 확장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쿼리 확장 연구라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와 관련된 단어를 쿼리에 추가하는 이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메커니컬 익스펜션이랑 인터랙티브 익스펜션으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구분이 사실은 의미가 없고, 중요한 방법은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랑 유사한 단어를 찾는 이 텀 리트리벌이 핵심적인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이 텀 리트리벌 방식에는 이 시스템 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제 현존하는 단어 중에서 찾는 거, 혹은 이 인터랙티브 쿼리 필터링을 통해서 찾는 거, 혹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찾는 거, 이 워드 센스 이런 방법 등을 이용해서 찾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룰 내용은 이 클러스터 기반의 방법입니다. 클러스터 기반의 방법은 문서 집합에서 반복되는 용어 집합이 동일한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한 쿼리 확장 방식입니다. 즉, 이 특정 문서 클러스터에서 하나의 문서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룹화되어 있으면 그 클러스터 내에 있는 모든 문서들이 동일하다, 유사하다라고 가정하는, 혹은 이 용어 클러스터를 수행한 다음에 어떤 용어가 해당 클러스터 안에 있으면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용어가 이 용어랑 유사하다라고 정의를 해서 해당 문서 혹은 해당 용어를 이제 용어로 이용해서 확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 방식의 쿼리 확장 방법은 기존의 글로벌한 유사성을 볼 수 있는 클러스터를 이용을 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클러스터 방식은 이제 글로벌한 유사성을 보기 때문에 다양한 레벨의 정보가 있는 텍스트 정보에는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레벨의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서 Modified Stellar Mass Black Hole Optimization을 제안을 해서 특허 리트리버를 위한 이제 쿼리 익스펜션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스텔라 블랙홀 최적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제 바이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을 하여서 이런 기존의 클러스터링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가 주어진 문서 집합과 관련된 표현식 집합을 식별을 하고, 그 결과 표현식 그룹을 사용을 해서 인터랙티브 쿼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어 빈도와 관련된 프로필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수집을 해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범주를 쉽게 식별하는 데 이용될 수 있고, 사용자가 주어진 쿼리를 개선할 수 있는 식을 선택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백그라운드로는 기존의 쿼리 기반 검색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컨셉은 문서의 표현식과 쿼리의 표현식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관련도 높은 문서를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다큐멘트들이 있고, 이 다큐멘트들의 익스프레션, 표현식이 존재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작성한 쿼리, 그리고 이 쿼리를 확장시키고 이 확장시킨 쿼리에 대한 표현식이 존재를 하고, 이 다큐멘트와 이 쿼리의 표현식을 각각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가장 관련도가 높은 문서들을 반환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쿼리 기반 검색 프로세스를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 부분에서 쿼리를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이 쿼리를 어떻게 표현식으로 만드는지,
혹은 이 문서를 어떻게 표현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현식끼리의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 이제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 이 쿼리를 확장하는 방법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이 관련 연구들은 이전의 연구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고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한 특징을 이제 살핀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본 연구에서 이용할 방법론인 바이 클러스터링입니다. 이 바이 클러스터링은 이제 블록 클러스터링, 코어 클러스터링, 투 모드 클러스터링 등으로 이제 불리고, 행렬의 행과 열을 동시에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입니다. 그래서 열의 하위 집합에서 유사한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행의 하위 집합인 이중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 클러스터의 종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싱글 클러스터는 이 문서에서 하나의 가장 설명력이 높은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거고, 두 번째 exclusive row and column 바이 클러스터는 행과 열이 서로 겹치지 않는 이제 미시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바이 클러스터 종류들이 존재하고,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 A 방법의 싱글 바이 클러스터, 이 커다란 집합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집합 하나를 찾아내는 이 싱글 바이 클러스터를 이제 문제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이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 많은 옵티마이제이션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의 리스트들이 이제 그와 같은 방법론이고,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존의 방법론이 아닌 새롭게 본 연구에서 이제 제안하는 스텔라 매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바이 클러스터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텔라 매스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무엇인지 다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론은 이제 블랙홀을 이제 기반으로 고안된 최적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블랙홀은 이 항성의 진화에서 최종 단계에서 폭발 후 수축되어서 생성된 것으로 강력한 밀도와 중력을 가지고 있고, 입자, 전자기, 복사, 빛을 포함한 그 무엇도 빠져나갈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항성 질량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 초대질량 블랙홀 등으로 나뉠 수가 있고, 이 질량에 따라서 이제 특징이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항성 질량 블랙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스티븐 호킹이 말한 특징의 이제 이론에 기반을 해서 고안된 이제 최적화 기술이고, 스티븐 호킹은 이 최적화를 위해서 이 블랙홀 알고리즘을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스티븐 호킹이 이야기한 블랙홀 이론에서는 이 스텔라 매스 블랙홀은 이제 블랙홀의 질량은 이 물질을 흡수할 때 커지고, 이 블랙홀은 다른 블랙홀과 충돌하고 합쳐짐으로써 커지고, 입자를 방출할 때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고 질량이 감소하며, 작은 블랙홀은 큰 블랙홀보다 더 많이 에너지 혹은 질량을 방출한다. 그리고 방출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블랙홀은 결국 사라진다. 라는 게 이 스티븐 호킹이 말한 항성질량 블랙홀의 이제 특징입니다. 이 항성질량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 이제 본 페이지부터 이 항성질량 블랙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과정, 알고리즘을 수도코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Initialized Population of I Candidate Solution BI, 이 바이 클러스터의 솔루션 개수를 이제 분석자가 임의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erminate Criteria가 이제 종료 조건이 만족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이제 발전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한 번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이제 이터레이션이 이제 끝났을 때가 한 번의 제네레이션이 생성됐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제네레이션을 계속 생성을 해서 이제 원하는 만큼 개수의 이 솔루션을 뽑아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 BI 이 솔루션을 이제 랜덤하게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BI,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바이 클러스터별로 이 피트니스 오브 BI, 피트니스 값을 구하고 그로스 레이트, 방출 값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피트니스 값이 분석자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 함수이고, 이 그로스 레이트랑
레이트는 이 피트니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그로스 레이트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이 레디에이션 레이트는 얼마나 많이 방출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 블랙홀의 매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홀의 매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 BID가 이 D 디멘전의 이 I 블랙홀의 이제 매스를 구하는 매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점의 질량에서 이 A랑 E를 이용을 해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의 A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스텔라 매스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과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드 스텔라 매스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두 개에 따라서 식이 각각 다르게 되고, 이 뒤쪽에 있는 게 이 앞에서 얘기했던 레디에이션 레이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매스는 이전 시점의 매스랑 그리고 얼마나 그로스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방출했는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t 플러스 1 시점의 이제 매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세한 수식까지는 볼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 라인 7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매스, 이제 이 바이 클러스터, 즉 블랙홀의 질량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블랙홀의 피트니스 값을 기준으로 블랙홀을 쭉 랭킹을 매기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피트니스 값이 큰 블랙홀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거를 한 후에는 가장 가까운 블랙홀 P와 Q를 찾아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친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은 이제 새로운 블랙홀 K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고, 그 K는 다음과 같이 랜덤하게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keep the best solution이고, 이제 여기까지가 수행이 되면은 이 한 번 이터레이션에 대한 이 최적화된 블랙홀 알고리즘을 찾는 스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이 terminate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짧게 살펴보게 되면, 이 앞쪽은 초기화 조건이고, 세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는 이 블랙홀의 이볼루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번째는 데스, 11번째는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는 충돌, 그리고 이 마지막은 이 충돌한 애들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난 블랙홀, 이 제네레이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스텔라 항성질량 블랙홀의 특징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석자가 이 분석을 이용해서 정해줘야 되는 것은 솔루션 I의 개수, 이 앞서 얘기했던 솔루션 I의 개수랑 블랙홀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트니스 값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그리고 블랙홀 사이의 거리 계산은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피트니스 값은 이 네 번째 이 이볼루션 스텝에서 이용이 되게 되고, 블랙홀 사이의 거리 계산은 가장 가까운 블랙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블랙홀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이제 정의하는 데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논문은 쿼리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 스텔라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안하는 쿼리 확장 방법론의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문서를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이 유사한 문사가 있는 그 클러스터 내의 모든 문서 혹은 단어들은 그 해당 쿼리랑 관련된 단어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는 이 문서 클러스터 방식의 쿼리 확장 방식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싱글 바이 클러스터 문제로 이 문제를 매핑을 시켜서 이 스텔라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최적화시켜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스텝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고, 데이터 전 처리를 해서 이 쿼리랑 이 다큐멘트를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문서 클러스터링을 이 블랙홀 알고리즘에 적용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쿼리에 속한 단어가 포함된 클러스터를 사용자한테 제공함으로써 이 쿼리 확장 방법론을 수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각각 세 개의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전 처리를 하고
전처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문서의 집합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문서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들이 들어가면 이 데이터베이스 문서들이 다큐먼트의 형태로 이제 매트릭스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문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단계인데 앞서 우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살펴봤다시피 이 스텔라메스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블랙홀이 무엇인지 피트니스 함수가 무엇인지, 블랙홀 사이의 거리 계산 방법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블랙홀은 하나의 바이 클러스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 클러스터가 이 다음과 같은 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이 바이 클러스터에 속하는 다큐먼트와 텀으로 이 바이 클러스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랑 텀은 딕셔너리 수만큼 있게 되고 이 바이 클러스터에 이 다큐먼트 혹은 이 텀이 속한다 그러면 1,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0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매스를 업데이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스를 업데이트하게 되면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이 0.96, 0.34 이런 식으로 수식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전과 동일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올림을 수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맨 마지막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스텔라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제 그 넥스트 스텝,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수행하는 이제 형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문서와 단어 관점에서 이제 피트니스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피트니스 함수가 크면 피트니스 함수가 크면은 안 좋은 클러스터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피트니스 함수를 이 오큐펀스 0, 이 0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이 앞서 표현된 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0이 많이 표시되는 이제 다큐멘트도 얼마 없고 텀도 얼마 없는 그런 클러스터면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피트니스 함수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홀 사이의 거리 계산 방법은 이제 두 벡터의 자카드 유사도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문서 클러스터링을 수행하는 방법이고 이 세 가지 정의한 블랙홀의 정의, 피트니스 함수, 블랙홀 사이의 거리 계산 방법을 이제 앞서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았던 스텔라 블랙홀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하나의 바이 클러스터, 가장 좋은 클러스터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쿼리에 속한 단어가 포함된 클러스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즉 사용자가 뭐 어떤 냉장고라고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해서 검색을 하려고 했다면 그 냉장고라는 단어가 포함된 클러스터를 찾아서 그 클러스터에 포함된 모든 단어들 혹은 모든 문서를 이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식으로 이 쿼리 익스펜션을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제 내보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데이터셋 및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2개의 데이터셋으로 이제 검색을 진행을 하였고 하나는 뉴스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아티클, 그 과학 논문, 저널, 잡지에 대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성격이 다른 2개의 데이터셋을 적용을 해보았고 파라미터는 I, 이 maximum population of by cluster, 이 by cluster가 총 몇 개인지에 대한 population은 5,000개 그리고 이제 총 반복 횟수는 100만 회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통계적인 특성이 있는 바이 클러스터를 이제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하나의 바이 클러스터당 약 13개, 13개의 이제 다큐멘트를 가지고 있고 이 공백률이 88% 정도의 바이 클러스터를 결과를 얻었고 이 두 번째 과학 잡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셋에서는 하나의 클러스터에 약 11개의 문서가 있고 이 공백률은 74%로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실제로 예시로 몇 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쿼리 익스펜션 방법론인 빅 AI 넷이랑 그리고 스텔라 블랙홀 방법론 그리고 이제 수정된 모디파이드 스텔라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 이 방법론을 이용한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먼 워즈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쿼리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입력하였을 때 어떻게 단어를
확장을 해서 보여주는지를 이제 결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논문 CISI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잘못 말했는데 이 retrieval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확장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common word는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mathematics를 넣었을 때 단어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뉴스 데이터에 religion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확장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 실제로 이 단어들을 넣어서 그 결과를 보았을 때 이 빅 AI 넷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작은 데이터셋을 이야기하면서도 좀 더 전문적인 단어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빅 AI 넷이 좀 더 일반적인 제네럴한 단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좋은 쿼리 익스펜션 알고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O랑 MSBO의 차이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 MSBO가 좀 더 SBO가 좀 더 보수적으로 단어를 찾고 MSBO가 좀 더 이 쿼리를 확장시켜서 찾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연구자가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본 연구는 스텔라 블랙홀 최적화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 클러스터링, 행과 열을 함께 클러스터링하는 이 바이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을 해서 특허 쿼리 확장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 클러스터링을 위한 모디파이드 스텔라 블랙홀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안을 하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문서랑 단어를 어떻게 바이 클러스터로 표현을 할지를 이제 제안을 하고 실험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이 바이 클러스터를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쿼리에 확장이 없는 이 클러스터 태스크를 쿼리 확장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결과에서도 보았다시피 이 성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실제로 이제 몇 가지의 이제 단어 쿼리 익스펜션에 대한 예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한계점으로는 특허의 특징을 그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연어와 다르게 특허에 이제 쓰이는 문장이나 단어는 이제 특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식어가 매우 길고 매우 깊은 뎁스로 있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매우 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 도메인 스페시픽한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허의 요약, 설명, 배경, 청구항, 참고문헌 등에 이제 서로 담고 있는 정보의 레벨이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 연구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